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미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북 구미공단 공단 인근에 있는 상가주택 경매권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은 쭉 이제 집중해서 이제 찾고 있는 물건들이 비규제 지역에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 상가주택 중에서도 입지가 괜찮은 그런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도 뭐 잘 아시죠?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지역에 있는 물건 중에 좋은 게 굉장히 많죠. 특히 경기도 쪽으로 물건이 좋은 게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 중과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뭐 이제 아파트 하나 가지고 계시고 이제 투자용으로 찾으시는 경우에는 뭐 상가도 찾고 뭐 그리고 통상가, 그래서 상가 건물도 보시고 그리고는 원룸, 다가구 원룸 건물, 뭐 상가주택 뭐 이런 걸 많이 보십니다. 자, 그런데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 지역 쪽에서 물건을 찾게 된다 이러면은 내가 지금 1주택이고 2주택제 그런 물건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 중과 바로 8%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같은 12%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규제 지역 중에서 좀 좋은 게 없나? 그럼 내가 지금 1주택이고 이게 두 번째 같으면은 아직은 취득세 중과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울산 동구 쪽에, 울산 동구는 비규제 지역이거든요. 현대에 있는 곳. 그래서 그런 물건들 열심히 보고 있고, 또는 뭐 거제 쪽에 조선 경기 조금 괜찮으니까 나아지고 있으니까 거제도도 열심히 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북 쪽으로 갔습니다. 경북 구미공단, 예, 구미공단 인근에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공단 옆이라 하더라도 그냥 다가구 원룸 건물만 있고 횡한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참 살기가 팍팍합니다. 그래서 불편하죠. 근데 그 옆으로 바로 뭐 또 상업지역도 있고 그래서 공단 가깝고 옆에 상업지역이고 소규모 아파트들, 택지들도 있고 그래서 나름 괜찮나?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입지부터 우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에 여니까 여기 가운데 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물건입니다. 우선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앞에 이렇게 녹지가 보입니다. 녹지가 보여요. 녹지 보이는데요. 이렇게 여기 한번 열어봤어요. 이렇게 스카이뷰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소공원 같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방감도 있고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방감도 있고 옆에 있는 우리 다가구 원룸 건물들 봐요. 마주 보면서 막 있잖아요. 좁은 도로를 두고 그죠? 뒷건물하고 붙어 있는 거고 도로 그죠? 제가 볼 때 한 6m 정도 되는 도로 몇 미터인지 모르겠지만 6m 정도 되는 도로를 이제 두고 이렇게 마주 보고 있고 옆으로 따닥따닥 붙어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요 라인에 있는 요 물건들 같은 경우 앞에 이런 소공원 때문에 앞에 굉장히 개방감이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좋아 보였어요. 네, 저는. 그리고 요거 살짝 이렇게 지도로 해서 볼게요. 네, 그렇게 해서 보니까 바로 여기 개천이 있고 여기가 공단이에요. SC테크라고 보이죠, 그죠? 요 위로는 바로 공단이고요. 그리고 이쪽 우측으로, 그죠? 우측으로는 보니까 모텔 이런 게 나와요. 모텔이란 글이 나오면은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그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니까 이것저것 뭐 먹고 마시고 좋잖아요. 먹고 마시고 자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당연히 그래서 편의시설 잘 돼 있고 직장 가깝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떤 다가구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힘들수록 입지가 좋은 거를 여러분이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드뷰로 잠시 보고 이제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니까 이 물건이거든요. 이 물건이에요. 이 물건이고 여기 주차장 보이죠? 필로티 주차장이고 옆에 노랗게 보이는 여기가 조그만 상가입니다. PC방이라고 되어 있네요. 조그만 상가고 그리고 2층, 3층, 4층 해가지고는 이렇게 다가구 원룸 건물로 되어 있고 옆으로 보니까 거의 비슷한 그래서 유사한 다가구 원룸 건물들이 쭉 늘어서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 소공원으로 보이고 그죠? 그리고 뒤로 아파트도 보이고 이렇습니다. 간단히 그죠? 입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한번 하자가 있는지 권리상의 하자는 있는지 뭐 건물은 또 하자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임차인들 배당은 다 받을 수 있는지 만약에 못 받는다면은 내가 뭐 인수할 게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수요일 아침에는 이 물건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 자,
자, 1등을 하고 낙찰받은 당일날부터 해서 명도할 때까지 어떤 절차로 해서 일을 진행을 시켜야 하는지 그런 설명도 다음 시간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하자가 있는지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날짜가 10월 20일이라고 합니다. 자, 대구지방법원 본원 사건이고요. 2020 타경의 9244 경북 칠곡군 석저급으로 들어갑니다. 네, 구미예요. 네, 구미시. 바로 이제 인근에 있는, 인접해 있는. 자,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 상가주택이죠. 토지 면적이 107.69평. 토지 면적 괜찮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여러분도 5, 60평 말고 평수 좀 큰 걸로 하세요. 그래서 건물 면적이 177.564평 되고요. 감정가 8억 2,900 얼마, 한번 유찰돼서 5억 8천 살짝 넘습니다. 소유자 채무자 동일하고요. 채권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 건물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시점, 감정평가 시점은 2020년 9월 11일이고 건물의 보존 등기 2017년 6월 29일입니다. 사용 승인은 2017년 6월 23일이고 그리고 며칠 후에 등기했고 이러네요. 지금 2021년 9월이니까 4년 조금 넘었네요. 그죠? 자, 건물은 1층부터 4층까지 되어 있는데 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 있고 필로티로 주차장 있고 소매점 아까 봤죠? 노랗게 PC방 그게 한 7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계단실 3.642평 이렇게 되고 2층, 3층, 4층 해서 각 5가구씩 15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자, 건물이 얼마 이제 지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물 감정이 5억 7,900 얼마로 꽤 그죠?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감정가 8억 2,900 얼마 이렇게 됐었고 그죠? 그리고 남서쪽으로 약 8m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그래서 건물 앞으로 어떻게 건물 앞으로 있던 그 도로가 8m 도로고 8m 도로 앞으로 소공원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개방감 있어 보이고 좋아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자, 그러면 건축물 대장 보겠습니다. 아까 건물 현황을 봤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요 건축물 대장은 발급 일자가 2021년 9월 1일 기준입니다. 여기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5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15가구 맞죠? 층별로 뭐죠? 5가구씩이었죠. 자, 여기도 보니까 1층에 소매점이 있고 계단실이 있고 그리고는 층별 그저 5가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5가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4층에도 5가구. 일치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죠? 다가구 원룸 건물 상가주택 입지 좋아서 제가 클릭을 해서 보면은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반 이상이 위반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열었을 때 위반 건축물이라는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현황하고 비교를 하면은 위반이에요. 네,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 지금 감정평가사가 해놓은 건물 현황하고 지금 건축물 대장하고가 일치합니다. 다행히.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등기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상으로는 우리가 또 인수할 게 있는지. 자,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렇게 있는데요. 자,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하고 다른 점이 여기 전세권 등기 하나 있는 거 말고는 없어요. 자, 그래서 건물 등기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29일 소유권 보전 아까도 봤었죠. 그리고 그날 바로 근저당 설정됩니다. 구미 강동 새마을금고에서 지금은 그 이제 채권이 저기 뭐죠? 이게 양도됐죠. 한국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역시 근저당 그런 상태에서 2017년 12월 13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대출 안고 그죠? 대출 승계하면서 매수를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세권 등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죠? 제일 위에 근저당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됩니다. 2017년 6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그러면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굉장히 많아요. 2페이지에 걸쳐서 한번 볼게요. 자, 말소 기준 권리 아까 봤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근저당 2017년 6월 29일이었고 그리고 임차인들 배당 요구 종기일 2021년 2월 24일입니다.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2월 24일 이후에 했다면은 그건 안 한 거랑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볼 부분은 2017년 6월 29일보다 앞서서 전입한 임차인이 있느냐라는 거죠. 자, 보니까 없어요. 전부 다
뭐 2019년, 뭐 2020년, 18년, 19년, 20년, 20년, 19년, 19년. 요 첫째 페이지에서는 전혀 뭐 선순위 임차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임차인도 볼게요. 나머지 임차인도 20년, 20년, 17년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9월 달이고, 그 다음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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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7월이고, 자, 그리고는 2019년 7월, 2019년이고, 그래서 여기 지금 임차인이 지금 뭐 16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긴 한데, 16명은 왜 16명이냐면은, 여기 중복이 돼 있어요. 아까 보면 앞에도 있는데, 변모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변모씨가 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뭐냐면은 전부 다 아까 룸이 몇 개였죠? 네, 방이 15가구잖아요. 그래서 임차인 15명 딱 맞는 겁니다. 딱 맞고요.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은 아무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는 된 거죠, 사실은. 그러면 다 후순위니까 배당을 뭐 임차인들이니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로 해서 받든지, 아니면은 확정일 기준, 그죠? 확정일 기준은 확정을 받은 임차인 같으면은 그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받든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못 받는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수할 건 아니죠. 배당을 받으면은 수월하고 명도가, 못 받게 되면은 어떻게 뭐 협상을 하든지 간에, 그죠? 이사비를 약간 주고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보증금은 인수할 것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됐어요. 자, 아까 보니까 건물도 현황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비교해서 하자가 없고, 그리고 등기부상으로도 인수할 것도 없고, 임차인도 선순위 임차인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래도 궁금한데 이 사람들 배당을 어떻게 받을까요? 받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등기부 보니까 2017년이었나요? 잠시만요. 2017년 6월 29일, 그죠?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2017년 6월 기준으로 해서 경북이에요. 경북 7곡군.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얼마 이하면은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이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죠. 2016년 3월 31일부터 2018년 9월 17일 사이. 그리고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 그리고 광역시, 세종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 그렇게 되는데 여기 해당이 안 되니까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일 때 1,700만 원까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로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임차인들 한번 볼게요. 5천만 원 이하면은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전입을 해야 되죠. 그 전입은 무조건 전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경매가 개시되고 나서, 그러니까 등기부에 강제 경매, 뭐 임의 경매, 뭐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전입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입 안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경매 개시 전에 전입이 돼야 하고, 그리고 전입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사를 들어와야 되고, 네. 자, 그리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확정은 안 받아도 돼요.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자, 전입하고, 그러니까는 경매 개시되기 전에, 경매 개시 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자, 전입을 하고 실제로 이사를 들어와서 살고 있고, 그죠? 그리고 배당 요구 언제까지 해서 하세요 했는데 그때까지 배당 요구를 하고, 그리고 보증금이 그러면 5천만 원 이하이면은 1,700만 원까지는 해주겠다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1,000만 원, 1,500, 그죠? 요 1,000만 원, 1,500, 이 사람들은 1,700까지 해주니까 전액 다 받는 거예요. 여기 3,000 했어요. 3,000은 못 받죠. 1,700까지니까. 그죠? 그래서 뭐 1,300,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확정일자가 2018년 2월 28일이니까 요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또 받아야 되는 거고, 1,700원 최우선 변제를 받고 1,300원 확정일 기준으로 해서 우선 변제를 받고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 6천만 원 같은 경우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못 받죠. 5천을 초과하니까. 이 사람은 확정일 2019년 2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고, 자, 게다가 이 사람은 또 뭐 전세권 등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받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1,000만 원 다 받고 여기 2천만 원 이 사람도 역시 1,700 받고 나머지 300은
확정일 2020년 4월 22일 기준으로 받게 되고,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은 배당 요구 권리 신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아까도 보지만은 그 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을 하고 전입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안 한 거죠. 예, 토지주택공사에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6천만 원. 이 사람도 뭐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못 받고 확정일 2019년 7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우선 변제권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임차인 한번 볼게요. 이 사람도 1,500이니까 1,700 이하니까 되고 3,000. 이 사람도 역시 1,700 받고 1,300원 2017년 9월 26일 우선 변제권으로 받고 그 다음 1,500 받고 1,000만원 받고 1,500 받고 2,500도 역시 1,700 받고 나머지 800만원은 확정일 2020년 2월 14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고 돈이 있다면 돈이 남는다면 그리고 6,500 역시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 6,500 역시도 최우선 변제는 없고 확정일자가 2019년 7월 15일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전입일자가 7월 24일 아닙니까? 확정일은 7월 15일이라 하더라도 전입이 7월 24일이니까 전입이 돼야 확정일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제 그래서 확정일 기준으로 확정일이 아니고 여기는 확정일하고 전입이 다른 경우에는 늦은 날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쨌건 이제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배당 순위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예상 배당표를 대충 보니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들은 받는데 여기 지금 세 사람 아니니까 6천만 원, 6천만 원 여기 토지주택공사 여기에 변모씨 여기에 6,500만 원 여기 세 군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저가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배당이 없습니다. 당연히 다음에 한 번 더 유찰되면 당연히 더 없는 거고 예, 그렇게 되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도 만약에 이런 물건 낙찰 받으면은 명도하는 데 있어서 협상을 잘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제가 지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우선 입지 간단히 봤고 그러니까 구미공단 인근에 있는 물건이고 공단에서 가까울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뭐 공단 주변에 다가구 원룸 건물 상가주택 이런 데는 다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 숙소로 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단에서 가까운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가깝고 그런데 가까운데 편의시설이 안 되면 참 불편한데 그 인근으로 보니까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라 그래서 먹고 마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생활에 필요한 그런 거 성인들한테 뭐 필요한 그런 시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건물 연식도 이제 4년 약간 넘었고 건물도 깔끔하고 그리고 건물 뭐 건축물 대장이나 현황하고 비교해서 문제도 없고 그리고 도로도 다가구 원룸 건물 보면은 뭡니까 진입 도로가 굉장히 도로가 폭이 좁은 경우들 많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6m 도로 하는데 한쪽에 보통 막 차들 막 세우고 주차 공간 부족하니까 보통 세워버리면은 나머지 차가 앞뒤로 이렇게 뭐죠 마주보고 오게 될 경우에 교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 같은 경우는 8m 도로예요. 보통 6m 도로 많죠. 그런데 8m 도로고 그리고는 앞에 소공원도 있어서 개방감도 있고 예, 그런 어떤 뭐 좋은 면만 제 눈에는 자꾸 보여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 살펴봤고 또 임차인도 뭐 선순위 임차인 없고 그리고 임차인이 15명입니다. 여기 16명 돼 있지만 16명 아니고 그죠? 요 한 사람이 뭐죠? 토지주택공사하고 동일하게 보면 되니까 지금 15개 호실에 그죠? 지금 다 임차인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공실도 없어 보이고 예, 그러고요. 그리고 뭡니까? 선순위 임차인 없고 그리고 배당 거의 다 받는데 근데 뭐 3명은 못 받아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 3명은 협상을 잘 진행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나름 보기에 제가 뭐 좋은 물건이라는 생각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전 좀 관심이 가는 물건이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면은 실제로 가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임대료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 가셔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공실 상황은 어떠하며 그 주변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주변에 왜 다가구 원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전화해보고 공실이 있으면은 아니 옵션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보고 낙찰 받으면 뭐예요? 나는 더 좋게 해야지 내 쪽으로 임차인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조사하시고 임대 시세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몇 군데 문의를 해보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한번 물론 낙찰 받기 전에 대출 얼마 됩니까? 물으면 참, 저기,
얼마 됩니다 하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여러 군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또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건을 가지고 만약에 이 사건을 내가 이제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은 명도할 때까지 완전히 다 명도할 때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겁게 또 한 주 시작하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